안녕하세요. 깔로아 조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마침내 독서 독립의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유아 독서는 어떤 가치가 있나요에 대한 것입니다.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17쪽을 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아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취약전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야 하는지 이야기들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유아 독서는요, 초등 독서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때부터 책을 읽어줬던 아이들이요, 자라서도 책을 조금 가까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아 독서 가치의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림책을 통한 즐거운 경험입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도 항상 강조를 했지만요,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림책을 통해서도 즐거운 경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책을 읽어줬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꺼내보는 경우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책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자,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책을 두고요, 오른쪽에는 태블릿 PC를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것을 더 먼저 선택할까요? 당연히 태블릿 PC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동영상 보는 게 더 재미있고 즐겁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면 책보다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제거하기보다는 이것보다는 책에 조금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들은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고 바라보는 그런 수동적인 활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자, 한 4세나 5세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니까 쭉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주 더 빠져들고 즐거워하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한 3, 40분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자, 보통 아이들은요, 내가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놀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럼 책을 아이가 어떻게 좀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책도 처음에는 놀잇감처럼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게 필요하죠. 무슨 사운드북이라든지 촉감북이라든지 너는 이제 7살이니까 사운드북 같은 건 애기들이 보는 거니까 보지 마, 이게 아닙니다.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좀 다양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요, 책을 읽는 활동을요,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약간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책에 한번 푹 빠져서 이야기를 읽고 상상을 해보고, 그쵸?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렇게 한번 책에 대한 재미를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인생의 책 몇 권쯤은 아마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각과 청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요, 나의 이성과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라고 어리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굉장히 똑똑하고요. 이 오감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특히 시청각은 성인보다 더 받아들이는 힘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본다. 그러니까 즉 그림책을 보면서 옆에서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신다면 이것은 수동적인 놀이 형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어머니께서 책을 읽어주실 때 아이가 엄마 이거 왜 그래요? 궁금해요. 엄마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그러면 참여형 읽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지금 독서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책은요, 의무감으로 읽혀주는 순간 그 재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항상 권장드리는 분량들이 있어요. 하루에 2권 책을 꼭 읽어주세요. 또는 하루에 100쪽 이상 책을 읽어주세요. 제가 이제 가끔씩 그렇게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무조건 꼭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어떤 날은 10권 읽어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한 권을 못 읽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읽어주지 않는 상황보다는
읽어주는 상황을 가급적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뭔가 책은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책 읽어주기가 조금 힘드신가요? 힘드신 분들은요, 그 책의 주제를 정하실 때 부모님이 좋아하는 주제로 몇 권 정하셔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읽어주는 사람이 즐거워야 듣는 사람도 즐겁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아버님의 관심사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서의 안정과 긍정적인 인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도 이제 큰애를 학교를 입학시켜 보고 나니 인성이 좋은 친구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대부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거나 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책을 가까이 두고 아이에게 읽어주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아 때 보통 아이들은 엄마 품, 아빠 품에서 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모님 시야에 들어오는 거리 내에서 아이들이 이제 혼자 놀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님 이 시야 반경 안에 아이가 거의 들어와 있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이들이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책 읽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읽어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엄마 또는 아빠와 함께 읽고 싶은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유아들은요, 그 시간이 어떤 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보다는 나 엄마 아빠와 함께 읽고 싶어요 라고 들릴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사실은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와 굉장히 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놀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거절을 많이 당했을 거라고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놀이터를 가거나 키즈 카페를 가보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뭘 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고 넌 저기서 놀아라. 맛있는 거 물려주고 재밌는 거 쥐어주고 그리고 친구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도 피곤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 노력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는 웬만하면 저는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짠하게 봅시다. 엄마 놀아주세요 이 말을 못해서 엄마 책 읽어주세요 하는 건 아닐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엄마 놀아주세요 하면 엄마가 좀 엄마 지금 이거 하고 잠깐만 이러는 경우가 많지만 엄마 책 읽어주세요 라고 아이가 부탁을 할 때는 생각보다 또 거절을 잘 안 하시는 엄마들도 많아요. 그래, 책은 읽어줘야지. 이것도 관심 있구나. 그럼 지금 이거 읽어줘야겠다라고 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4, 5세 때. 자녀가 4, 5세 때에는요, 어머님들의 그 독서에 대한 교육률이 엄청 높으세요. 그러다가 6세 이상이 되고 7세가 되면요, 독서에 대한 교육률은 또 굉장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동안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줬는데 어떤 아웃풋도 보이지도 않아. 한글도 늦게 떼지, 책도 잘 안 읽지, 책을 심지어 싫어하기도 하지. 이러다 보면은 약간 엄마도 조금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책을 읽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실 때는요, 웬만하면 마주보고 읽는 것보다는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거나 무릎에 앉혀서 또는 여기 힘드시면은 옆에 이렇게 누워서 함께 아이하고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 안에서 책을 읽는다면 아이들도 뭔가 책 읽는 시간은 되게 좋은 시간이구나. 엄마 아빠 품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책을 볼 때는 마치 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책을 보는 아이들의 인성이 좋은 걸까? 아이들은 책을 볼 때 단순히 줄거리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왜 그랬는지 그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힘이 생긴다.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 쌓아온 이해력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인성을 형성한다. 아이들이요,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줬던 애들은 확실히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그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몰입해서 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는 문제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들. 그래서 그런 인물들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아이가 왜 그랬을까?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해줘야지 하면서 이 이해의 마음의 그릇이 아주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상을 통해 길러지는 상상력의 힘입니다. 자, 유아교육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 상상력입니다. 자, 이 상상력은요, 우리가 발산적 사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아이가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오르잖아요. 그럼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형태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네모를 보고 어떤 물건들이 떠오르는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보시고 했을 때 네모인 물건이 뭐가 있을까? 뭐 TV도 있을 수 있고, 책도 있을 수 있고, 창문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답들을 자꾸 생각해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사고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상상력이 키워질 수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상력이에요. 논리가 더해지면 바로 사고력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요,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읽으면서 또는 들어서 이해하면서 논리력이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힘인 사고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책을 안 읽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림책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아이들은 글을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의 생각, 그리고 나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펼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좋은 그림책이 어떤 그림책이냐면요. 글자를 읽지 않아도 그림만으로도 책장을 넘겼을 때, 이런 스토리구나 하는 책들 있죠? 그런 그림책이 굉장히 좋은 그림책입니다. 어떤 그림책들은요, 아예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으니까 가끔씩 아이에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수잔네의 봄, 그다음에 수잔네의 여름, 이렇게 수잔네의 그 계절 시리즈가 있는데요. 4m 병풍책이라고 해요. 그 안에는 글이 없어요. 그림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꾸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귀찮아요. 사실 귀찮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죠? 체력을 좀 키워놔야 돼요. 아이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체력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림책에 책장을 넘겨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꾸미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독후 활동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저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이야기지만 내가 뭔가 그림을 보면서 책장을 넘겨가면서 이야기를 꾸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왜냐? 특히 완벽주의 성향인 아이들, 혹시 내가 말하는 게 틀리는 건 아닐까? 자, 정답은 없어요. 내 아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언어와 인지 능력 발달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책을 읽으면 당연히 언어와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될 건 뭐냐면요. 지나치게 많은 글밥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이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분량의 텍스트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요, 사물의 명칭 같은 거를 많이 알려주셔도 좋고요.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히 그런 단어들을 인풋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점점 우리가요,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쓸 일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즉, 글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글로 쓸 때는 말투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책을 읽어서 이렇게 언어나 인지 능력도 높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주게 되면 부모가 애쓰며 생각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전달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물어봤을 때 정확한 정보도 부족하고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기 어렵다면 물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책에서 나오는 정보는 객관성이 있으며 글은 말보다 어법이나 어휘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좀 더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문체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책을 꼭 읽어줘야 됩니다. 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요즘 너무 아이들이 책보다 영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책보다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얻는 정보가 많네? 알고 있는 게 많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책을 읽어주면서 점점 독서가 습관화할 수 있게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 아이에게 책 한 권 꼭 읽어주기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세 번째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